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뭐야? 작용, 반작용이야. 근데 작용, 반작용 굉장히 쉬운데 좀 아직 뭐 하는 사람 있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작용과 반작용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오늘 편하게 정리해 봅시다. 작용, 반작용이 뭐지? 운동의 제3법칙이야. 운동의 제3법칙인데 운동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운동의 법칙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F는 MA야. 그러면 잘 봐. 이게 잘 봐야 돼. 지금 또 너 말 정말 잘 들어야 돼. 이걸 이해하고 자, 작용 반작용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잘 봐야 돼. 무슨 말인지 보자. 야, 선 친구 중에 뉴턴이라고 있다 그랬었지? 그 친구가 사과나무에서 뭐 떨어져? 사과가 떨어지지. 그럼 사과의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사과가 떨어지면서 뭐쩌라는 거야, 떨어진 건? 여기서 사과가 떨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사과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가 떨어진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과에 무엇이 변했다? 속도가 변했다가 중요한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과가 속도가 변하려면 뭐가 필요하더라? 힘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 왔더라? 그래, 그 힘이 중력이라는 데서 온 거야. 그래서 힘을 받는 모든 물체는 뭐 하더라? 속도가 변한다. 힘을 받는 모든 물체는 뭐 하더라? 속도가 변하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그 위대한 식이 바로 뭐야? F는 뭐가 돼야 돼? MA다 라는 식이 정리된 거야. 모든 물리학의 가장 기초 이론이잖아. 알겠니? 그 고전역학의 시작은 뉴턴으로부터야. 모든 물체에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중력의 개념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자, 봐. 무슨 얘기인지 봐봐. 그러면 이 사과는 중력을 받는데 정지되어 있어. 그러니까 뉴턴한테 사람들이 묻는 거야. 야, 중력은 모든 물체는 서로 지구가 당기지. 그 지구가 당겨서 속도가 변하지. 근데 이 정지되어 있는 이 사과는 중력을 안 받아? 그럴 리 없잖아.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지. 근데 어떻게 저 사과는 정지되어 있냐? 글쎄, 중력을 받는데 저 사과는 왜 정지되어 있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왜 중력을 받는데도 저 사과는 정지되어 있어? 자, 간다. 이거 무슨 의미야? 운동의 제2법칙이지. 자, 간다. 우리 전 시간에 가우스한테 이거 배웠어. 자, 봐. 모든 물체가 정지되어 있대. 무슨 뜻이야? 속도가 변하지 않는데. 그럼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A가 뭐라는 뜻이야? 0이지. 정지되어 있다는 건 A가 0이라는 소리야. 속도가 안 변했으니까. 그럼 A가 0이려면 M은 무슨 수만 있어? 양수만 있지.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다면 F가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F가 0이기 때문에 A가 0인 거야. 즉 정지된 모든 물체가 받는 힘은 얼마야? 0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무슨 힘이지? 여기서 말하는 힘은 무슨 힘이 돼야 돼? 알짜 힘. 알짜 힘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힘이 돼야 된다고? 알짜 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 힘이 0인 거야. 그럼 얘는 지구가 사과를 당기지. 그럼 지구가 사과를 당기면 그 힘과 방향이 반대고 어떤 크기의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즉 중력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있어서 저 사과가 정지돼 있을 거 아니야. 저 힘은 뭐야 그럼? 도대체 사과를 정지시킨 저 힘은 뭐냐고. 뉴턴 입장에서는 저 힘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F는 MA라는 식이 자기가 만든 운동의 제2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출발점이 여기라는 거야. 시발점이. 알겠니?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하는 거야.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해하는 영역이야. 다시. 엄청 중요한 거야. 이해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우니까. 자, 봐. 이번에는 책상 위에다 사과를 둘 거야. 책상 위에다 사과를 둘 거야. 책상 위에다가 사과를 둘 거야. 어쨌든 책상 위에 사과를 뒀어.
그런데 이 사과는 정지되어 있어. 자, 여기서 아는 사실은 뭐야? 저 사과가 받는 알짜 힘은 얼마여야 돼? 0이어야지. 정지된 모든 물체가 받는 힘은 얼마야 돼? 0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정지가 설명이 돼. 근데 0일 수 없는 게 충격을 받잖아. 그래서 지금 또 너무 중요하니까 잘 따라와.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 중력을 받는 거야. 지구가 사과를 당기잖아. 근데 이 힘은 얼마야? 알짜 힘을 0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어떻게 만드냐고. 그래서 지금부터 날 잘 따라와야 돼. 지구가 사과를 당기지. 됐어? 그러니까 뭐 하겠어? 사과가 책상을 누르겠지. 됐니? 그러면 지구가 사과를 당기니까 사과가, 잘 따라와. 사과가 책상을 누르겠지. 자, 그 힘은 있어, 없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그 힘은 존재해. 됐니? 지금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지구가 당기지. 그러니까 그 엉덩이가 누굴 눌러? 의자를 누르겠지. 그래서 과하게 누르면 의자가 깨지겠지. 그래, 사과가 누굴? 책상을 누르겠지. 사과가 책상을 누르겠지. 여기까지 됐지? 이거 존재하는 힘이야, 존재하지 않는 힘이야? 존재하는 힘이야. 측정 가능한 힘이야, 측정 불가능한 힘이야? 측정 가능한 힘이야. 그래서 그 측정 가능한 힘을 우리 뭐라 그래? 작용 그러는 거야, 작용. 알겠니? 근데 이 사과는 알짜 힘이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뉴턴이 이래버리는 거야. 사과가 책상을 누르니까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겠지. 사과가 책상을 떠받치겠지 그러는 거야. 다시 봐. 사과가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겠지 라고 뉴턴이 말한 거야.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책상이 사과를 떠받치는 저 힘은 측정 가능한 힘이야, 측정 불가능한 힘이야? 측정 불가능하지. 책상한테 물어볼 거야? 너 나를 얼마로 떠받치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뉴턴을 비웃는 거야. 내가 정지돼 있어. 그럼 지구가 날 땡기겠지. 그럼 이 바닥이 카오스를 떠받친다고? 저 새끼 또라이야. 야, 바닥이 카오스를 어떻게 떠받치냐? 떠받치는 힘. 저게 존재해?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뉴턴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 나 봐. 너 땅은 걷지? 됐니? 물은 왜 못 걸어? 지구가 나를 당기는 건 내가 물에 있으나 내가 땅에 있으나 지구가 날 당기는 건 똑같지? 근데 얘는 걸을 수 있는데 얘는 왜 못 걸어? 왜 못 걸어? 땅은 나를 떠받치는 힘이 있지? 물은 나를 떠받치는 힘이 없지는 않지만 중력보다 작아. 그래서 떠받치는 힘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 있다고. 그래서 떠받치는 저 힘은 측정이 불가능한 힘이지만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는 거야.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한 힘이야. 측정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면 측정은 안 되지만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 이제 더 설명하면 힘들어.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결론만 배워. 아, 작용, 반작용. 잘 봐,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작용, 반작용이야. 작용, 작용과 반작용인데. 작용. 됐니? 반작용. 됐니?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는 거야. 잘 봐,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래서 언제나 항상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
뉴턴의 말에 의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힘은 언제나 어떻게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홀로 독립된 힘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 뭐 우주에 있는지 모르겠다마는. 다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은 홀로 존재하는 힘은 없어. 알겠니? 언제나 쌍으로 작용하는 거야. 근데 그 쌍이 아주 쉬워.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아주 쉬워. A가 B를 됐니? 밀든 당기든 민다. 됐지? 반작용 뭐야? 무조건 B가 A를 민다야. 됐어. 잘 봐야지. 작용과 반작용을 찾는 건 이것만 알면 난이도가 너무 쉬운데 이걸 몰라서 헤매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A가 누구한테 작용해? B한테. 그러면 B가 누구한테 작용해야 돼? A한테 작용하는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작용점이 서로 달라.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작용점이 서로 달라. 날 봐. 작용점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야. 알겠니? 왜 중요한지 봐. 서로 작용점이 다르지. 그러면 힘을 합칠 수가 없어. 힘을 합칠 수가 없는 거야. 됐습니까? 힘을 합칠 수가 없어. 나봐. 잘 봐. 무슨 얘기하는지 봐. 내가 물체 M을 당길 거야. 됐어? 그래서 봐. 가우스가 물체를 당길 거야. 잘 봐. 누구한테 힘을 준 거야? 가우스가. 누구를 잡아당겨?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야. 가우스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야. 자, 반작용은 뭐야? 물체가 누굴 잡아당겨야 돼? 가우스를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 같은 물체의 힘이 작용해서 서로 다른 물체의 힘이 작용해서 서로 다른 물체의 힘이 작용한 거지. 내가 물체를 당긴 거고 물체는 나를 당긴 거야. 알겠니? 그래서 서로 다른 물체가 작용하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그래서 그 두 힘을 합칠 수 있어 없어야? 없어.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에서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뭐야? 합력 계산이 불가야. 합력 계산이 불가한. 합력을 낼 수가 없단 말이야. 왜? 힘은 각각 독립적으로 너한테 작용했고 너한테 작용했는데 각각 독립된 힘이란 말이야. 합칠 수 있어 없어? 없지. 됐어? 범준이. 얘가 범준이야. 준범이. 범준이, 준범이. 엎어치나 매치나 작대기나 꼬쟁이나 50호나 100호나 너나 준범이나 범준이나 준범이나 같은 말이야. 됐지? 준범이 아빠가 1,000만 원을 벌어왔대. 얘가 준범이래. 얘네 아빠가 1,000만 원을 벌어왔대. 됐니? 얘가 태영이야. 태영이 엄마가 1,000만 원을 썼대. 합치면 얼마야? 준범이 아빠 1,000만 원 벌어왔고 태영이 아빠 엄마가 1,000만 원 썼대. 합치면 얼마야? 나 바빠 빨리 얘기해. 질문이 잘못됐지. 얘네 아빠가 번 돈하고 쟤네 엄마가 쓴 돈하고 왜 합쳐? 각각 독립된 집이지. 합칠 수가 없지. 근데 어떻게 질문 합쳐?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을 앞으로 문제상에서 합력이 얼마냐고 물어볼 거라고. 알겠니? 합력 얼마야? 합친 수가 없는데 뭘 합쳐? 내 말 이해했니?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합력이 나올 수 없다야. 알겠니? 근데 항상 존재하지 않아? 항상 존재하는 거야. 합칠 순 없는 힘이고. 알겠어요? 작용과 반작용 너무 쉬운 거야. 됐습니까? 찾는 건 더 쉬운 거야. 됐어요? 찾는 건 더 쉬운 거지. 봐. 가우스가 물체를 당겼다. 반작용 뭐야? 물체가 가우스 당겼다. A가 B를 당겼다. 그럼 뭐가 돼야 돼? B가 A를 당겼다. 반작용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보자. 하나 더 할게. 다 했어, 이제. 여기에 영희가 있어. 됐어? 영희가 물체를 당겼어. 영희가 물체를 당긴 거야. 반작용 뭐야? 영희가 물체를 당겼지. 반작용 뭐야?
물체는 누굴 땡긴 거야? 영희를 땡겼지. 됐어요? 그래서 물체는 누굴 땡긴 거야? 영희를 땡긴 거지. 됐어요? 그러면 영희가 물체를 땡겼다. 물체가 영희 땡긴 거지. 얘네들의 합력은 얼마야? 문제가 잘못됐지. 얘네들의 합력은 낼 수가 없지. 왜? 영희는 물체를 땡겼고 물체는 영희를 땡겼으니까 작용점이 서로 각각 다르지. 그래서 합력을 낼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라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 봐봐. 이것만 아는 사람들이 푸는 거야. 카오스가 누굴 땡겼어? 물체를 땡긴 거야. 여기서 물체를. 근데 영희는 누구를 땡겼어? 물체를 땡긴 거지. 됐어요? 그러면 카오스는 물체를, 영희는 물체를. 그러면 이 두 힘은 합력을 낼 수 있어 없어? 이건 합력을 낼 수 있지. 카오스가 물체를 땡긴 거고 영희는 물체를 땡겼지. 그럼 얘는 뭐가 같아? 그렇지. 같은 작용점을 가지고 있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과 힘의 평형의 가장 큰 차이점 뭐야? 같은 물체에 작용하니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거야. 같은 물체에 작용하니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느냐.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이거야.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구별할 수 있는 문제만 너희들에게 계속 시험으로 존재될 거야. 봐. 물체를, 여기 A네, 얘는 B네. 각각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거야. 합력 불가능한 거야. 근데 힘의 평형은, 자, 봐. 같은 물체에 작용을 하는 거야. 내 말 이해갔어요? 서로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작용, 반작용 차이점 알겠어? 그 차이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운데 작용과 반작용과 힘의 평형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갈게. 맨 처음으로. 자, 봐. 다시 봐. 나 봐야 돼. 이거 고1 때도 배웠어야 되는 건데 고1 때도 아마 배웠을 거야.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쓸 거야. 자, 지구, 사과. 내가 뭐 써주려고 그러는지 봐. 지금부터 말을 풀어야 돼. 자, 중력. 지구가 누굴 땡겨? 누가? 지구가 누굴 땡겨? 중력. 됐죠? 자, 쓴다. 중력. 뭐라고 쓸 거야? 지구가 당기는 힘. 그래서 중력이라는 표현을 쓰면 지구가 누굴 당겨? 사과를 당기는 거야.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거야. 됐지? 이제 하나. 자, 중력의 반작용 써봐. 중력의 반작용. 힘은 쌍으로 존재한다 했으니까 이게 중력이야. 그럼 중력의 반작용 써봐. 자, 중력은 뭐야? 작용이지. 측정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중력은 다른 표현을 하면 뭐야? 무게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건 저 사과의 무게란 말이야. 측정 가능하지? 그러니까 작용, 측정 가능한 힘. 반작용, 측정 불가능해. 하지만 존재하는 힘. 뭐야 돼? 반작용. 됐니? 지구가 사과를. 반작용 뭐야? 사과가 지구를. 사과가 지구를. 아씨, 바쁘니까 막 글씨가 엉망이네. 선생님 마음이 바쁘냐 왜? 됐니? 중력, 지구가 사과를. 반작용 뭐야? 사과가 지구를. 됐어요? 그래서 사과가 지구를 당깁니다. 됐어요? 됐니? 지구가 카오스를 당기지? 나도 엄청 힘들어. 지구 당기느라고. 나도 엄청난 힘으로 지구를 당기고 있는 거야. 알겠니? 자, 여기에 작용이 하나 또 있어. 작용이 하나 또 있다. 작용 하나 또 있어. 어떤 작용이 있어? 어떤 작용이 있어? 지구가 사과를 당기기 때문에 하나의 작용이 또 하나 성립해. 무슨 작용이 성립해? 사과가 책상을 눌러. 측정 가능해, 그거. 사과가 책상을 누른다. 알겠니? 그래서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거야. 책상을 누른다. 하나의 작용이 또 성립한 거지. 측정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반작용 있어야 되겠지? 이거에 대한 반작용 뭐 있어? 이거에 대한 반작용. 이거에 대한 반작용 뭐 있어? 했잖아. 사과가 책상을.
그럼 반작용 뭐 돼야 돼? 책상이 사과를. 그렇지? 이거에 대한 반작용. 반작용. 됐어? 이거에 대한 반작용 뭐가 있어야 돼? 사과가 책상을. 반작용. 책상이 사과를. 그래서 책상이 누구를? 사과를 당긴다. 당긴다 안 되잖아. 됐니? 책상이 사과를 당기진 않지? 책상이 사과를 뭐 해야 돼? 떠받친다 그래야지? 그래서 책상이 사과를 떠받친다. 그래서 이 말 되게 중요해. 자, 간다. 여기다 쓴다. 자, 봐. 사과가 책상을 누르지. 힘을 받는 물체는 책상이야. 됐니? 여기서 그림 잘 봐야 돼. 책상이 사과를. 책상이 잘 봐야 돼. 책상이 사과를 떠받들어야 되겠지. 책상이 사과를 떠받은 거야. 책상이 요 책상이 사과를 떠받은 거야. 책상이 사과를 떠받은 거야. 책상이 사과를 떠받은 거야. 됐어요? 그리고 이름 외워. 이 책상이 사과를 떠받드니 계속 나올 거야. 이걸 뭐라 부를 거야? 이걸 수직항력이라 그래. 면에서 수직하게 떠받드는 힘. 이 힘이 왜 중요한지 봐. 뭘 설명하고 싶은 거야? 중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과가 정지되어 있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야. 사과가 정지되려면 모든 외력의 합력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지. 그 외력의 합력이 0 나왔어. 잘 봐. 외력의 합력이 0 나오려면 준범아 어떻게 돼야 돼? 같은 물체에 작용해야 돼. 책상이 누구를? 사과를. 지구가 누구를? 사과를. 그럼 얘네 둘의 무엇이 같아? 작용점이 같지. 그리고 지구는 사과를 당겼고 책상은 사과를 떠받들였지. 됐니? 그러니까 같은 물체에 작용한 거야. 누구? 요거 지울게. 됐니? 지구가 사과를 당긴 거야. 책상은 사과를 떠받드는 거야. 이 힘과 이 힘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같은 물체인 사과에 작용했지. 무슨 관계야? 힘의 평형. 됐어요? 그래서 중력과 수직항력이라는 힘의 평형에 의해서 저 사과가 정지되는 걸 설명하는 거야. 알겠니? 니네 엉덩이는 지금 정지돼 있지? 근데 중력을 받는데도 왜 정지돼 있어? 지구가 엉덩이를 당기지. 근데 이 의자가 엉덩이를 떠받들고 있는 거야. 같은 엉덩이라는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니네가 정지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수직항력 뭐야? 수직항력이 중요해. 근데 앞으로 수직항력 계속 나올 거야. 수직항력이 뭐야? 그 면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 수직항력 계속 나올 거야. 수직항력이 뭐야? 그 면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 됐죠? 그래서 수직항력도 배워야 되고 작용, 반작용도 배우는 거야. 작용, 반작용은 어떻게 존재해? 항상 존재하는 거야. 이건 모든 힘은 언제나 뭘로 존재한다고?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외워야 돼. 그래서 작용, 반작용, 힘의 평형, 수직항력. 제일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 말이야. 이 그래프 정말 좋아. 봐봐. 우리 이런 장치들 많이 있죠. 이런 장치들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센서를 집어넣어서 서로 잡아당기는 거지. 서로 잡아당기면 A가 B를 당기고 B는 A를 당기겠지. 서로 이렇게. 서로 당기는 거야. 서로. 이렇게. 됐죠? 그럼 봐라. A가 B를 당기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손가락 걸어서 당기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걸 여기 있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기계 장치일 뿐이야. 이건 별거 아니야. 알겠니? 그럼 여기서 A가 B를 당기지. 그럼 A가 B를 당기면 B도 A를 당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봐. A가 B를 당기는 거야. 얘가 이쪽으로 당기면 B는 A를 이쪽으로 당기겠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리에 걸어서 당기면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고 힘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야. 하나가 왼쪽으로 작용하면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언제나 존재해? 항상 존재하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로. 작용, 반작용 항상 존재하는 거야.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작용, 반작용. 됐니? 이 운동의 제 3법칙이라고 그러고 아주 간단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작용, 반작용. 여기 나와 있는 책에 나오는 건 작용, 반작용에 대한 작용, 사례죠, 사례. 이런 건 뭐 되게 쉽죠? 됐어, 봐. 우리가 배를 타고 얘를 뭐라 그래? 노시라 그러는데? 노로 물을 뒤로 밀어서 노로 물을 미는 거야. 그럼 물이 노를 밀겠지. 됐어요? 로켓도 마찬가지야. 가스가 됐니? 로켓이 가스를 밀지. 그러면 로켓이 가스를 밀지. 그럼 가스가 로켓을 미는 거야. 내가 걷는 것도 작용 반작용이야. 내가 땅을 밀지. 그럼 내가 땅을 밀면 땅도 나를 미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뭐 너무 많잖아. 뭐 드론 날개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뭐 이제 드론이 공기를 밀면 공기는 드론을 밀겠지. 작용 반작용 A가 B를 B가 A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됐어요?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은 구별해야 되는데 힘의 평형과 구별해야 돼.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 맞자고 구별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 책은 간단한 문제인데 요거 잠깐만 해볼게요. 우리 옛날에 심화과정 문제에서 학교에서 이걸 하나 내서 애들이 정답률이 너무 떨어졌는데 우리 책에는 없더라고요. 저쪽에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문제는 조금 변형인데 봐봐.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 이게 이제 학교 내신에서 작년에 모 고등학교에서 낸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데 아주 참신했어. 아주 참신했어. 봐봐. 여기에다가 됐니? 저울을 달았어. 저울이라고 표현하 그땐 저울이 아닌데 어떤 저울을 달았어. 됐니? 여기다 저울을 달아서 저울을 달았어. 저울이라고 할게. 그냥 눈금 저울이야. 여기서 10뉴턴이었어. 그때 문제를 조금 됐어? 10뉴턴이었어. 자, 봐. 저 저울을 그대로 둔 거야, 여기다. 색깔 바꾸면 또 헷갈릴라. 이렇게 똑같은 저울을 여기다 넣었어. 여기다 물체를 하나 달았어. 이거 10뉴턴이었어. 근데 똑같은 10뉴턴짜리를 여기다 달았어. 10뉴턴짜리를 여기다 달았어. 이렇게. 똑같은 거야. 뭐 그때는 그림이 더 있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가, 나. 됐니? 이 저울에 나타난 가, 나. 됐니? 이 저울에 나타난 눈금의 비는 몇 대 몇이야? 그게 학교 시험 문제였어. 이 저울에 나타난 눈금의 비는 몇 대 몇이야? 몇 대 몇이야? 저울에 나타난 눈금의 비는. 여기도 10뉴턴. 글씨 이렇게 못 쓰냐? 10뉴턴인데. 똑같은 물체를 양쪽에다 단 거고. 여기 하나만 날렸어. 됐니? 사랑아, 내 사랑. 가, 나. 힘의 비는 몇 대 몇? 태인이 왜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 몇 대 몇이야? 아, 생각 중이야? 뭔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해? 됐니? 엄준아, 몇 대 몇이야? 네? 몇 대 몇? 인싸. 이거 맞추면 인싸 되겠어. 몇 대 몇? 나 바빠. 이거 또 인터넷으로 보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아, 보는 놈들 하면 안 돼. 보는 학생 여러분, 몇 대 몇인가요? 됐어요? 몇 대 몇이야? 같아. 몇 대 몇이라니? 같지. 알겠니? 무조건 같아. 왜 무조건 같아? 정지돼 있잖아. 잘 봐. 설명을 해줄 테니까. 정지돼 있지? 그러면 여기에 정지돼 있다는 말은 얘가 정지돼 있다는 건 이쪽으로 몇 뉴턴 잡아당겨? 10뉴턴 잡아당기겠지? 그럼 얘가 정지되려면 이 실이 몇 뉴턴을 잡아당겨? 10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이 물체가 정지돼 있을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럼 이 힘은 어디서 온 거야, 이 힘? 요 저울이 얘를 10뉴턴으로 잡아당기겠지. 그러면 저울이 얘를 10뉴턴으로 잡아당기면 이 물체도 저울을 얼마로 잡아당기겠어? 10뉴턴으로 잡아당기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물체가, 오른쪽에 있는 물체가 이 저울을 10뉴턴으로 잡아당겨야 되는 거야. 그럼 반대쪽도 하자고. 얘도 정지돼 있지.
그럼 이쪽으로 중력이 10N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저울도 이 물체를 10N으로 잡아당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울이 물체를 10N으로 잡아당기지. 이게 작용 아니잖아. 저울이 물체를 10N으로 잡아당기겠지. 그럼 물체도 저울을 얼마로 잡아당겨야 돼? 10N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10N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양쪽에서 10N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있으면 안 돼? 내가 이 저울에 양쪽으로 10N씩 잡아당기니까 이 저울이 멈춰 있는 거지. 그럼 눈금은 20N 나와야 돼? 10N 나와야 돼? 10N 나오는 거야. 양쪽에서 10N 당기니까 내가 정지되어 있다고 해서 내 눈에 눈금이 20N 나오는 거 아니야? 됐니? 한쪽에 힘만 측정되는 거야. 작용만 측정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얘가 이쪽에서 얼마가 돼야 돼? 10N으로 잡아당기면 이 얘도 얘를 10N으로 잡아당기니까 이 물체가 정지돼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럼 얘가 10N이라는 건 물체가 저울을 10N으로 잡아당겼네? 그럼 물체가 저울을 10N으로 잡아당겼으면 저울도 물체를 10N으로 잡아당겼으니까 양쪽으로 10N씩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 이거 뭐라고 배웠어? 장력이라고 배웠지. 근데 이 저울에도 정지돼 있는 거지. 이 저울이 정지돼 있다는 건 이 벽이 이 저울을 몇 N으로 잡아당기니까 10N으로 잡아당기니까 이 저울도 정지돼 있는 거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되든 양쪽으로 10N씩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저울의 눈금의 값은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 하나. 두 번째, 이 시험에 나오는 작용 반작용의 대표적인 예야. 두 번째, 잘 봐. 아주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는 오늘 충격량 배울 때 쓸 거야. 내가 이따가. 잘 봐. 내가 하자. 조그마한 야구공이야. 야구공이 이 덤프트럭에 가서 충돌을 했어. 됐니? 이 덤프트럭은 질량이 크고 야구공은 질량이 작아. 됐니? 그러면 여기서 충돌되면 힘이 작용한 거지. 그럼 봐라. 얘 질량이 작아서 야구공이 덤프트럭을 때렸지, 힘으로. 아파라, 씨. 됐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덤프트럭도 야구공을 때리겠지. 그럼 이때 충돌이 났을 때 작용하는 힘은 무조건 뭐야? 작용 반작용이지. 야구공이 트럭이 야구공을. 그럼 얘네들의 힘의 크기는 누가 더 커야 돼? 그런 게 어딨어? 같이. 충돌이 났을 때 조심할 건 얘네들의 질량과는 무관한 거야. 힘의 크기는 무조건 뭐야 돼? 충돌 날 때 힘의 크기는 무조건 작용 반작용인 거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 여러분들 가끔 선생님, 학생들 싸대기 때리잖아. 너 이리 와. 왜 못생겼어? 하고 선생님 싸대기를 때리지? 괜찮아. 왜? 내 손이 네 얼굴을 때렸지? 반작용 뭐겠어? 네 얼굴에 선생님 손바닥을 때렸잖아. 네가 맞은 만큼 내 손바닥도 표정도 왜 그래? 때릴 수도 있지. 아파. 넌 볼따구가 아프겠지만 나는 뭐가 아파? 손바닥이 아프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모든 충돌이 나는 그때 발생하는 힘은 뭐라고? 작용 반작용이야. 작용 반작용은 왜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충격량 하러 가는 길에 걸려 있는 거야. 알겠니? 모든 힘은 쌍으로 작용한다. 어떻게? A가 B를, B가 A를. 충돌 날 때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내가 너를, 너는 나를. 질량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작용 반작용이야. 내가 땅을 누르지 땅은 나를 떠받드는 거야. 수직항력이야. 작용 반작용인지 알겠죠? 작용 반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개념 확인은 넘어갈게요. 됐어요? 이런 문제들. 우리 예전에 풀었던 거잖아.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몇 페이지야? 55페이지 1번이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2kg, 3kg A, B가 가만히 작용하고 힘을 15N으로 작동했습니다. 옳은 거. 수평면에서 작용하는 힘, 수평면에서 A에게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중력과 수평면 B에서 작용하는 힘이야.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평형을 이룬다. 이런 뜻이야. 자,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봐. 전에는 내가 작용 반작용을 안 하고 그냥 설명을 했어. 이거 우리 그냥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오늘은 작용 반작용을 넣어서 설명해 보자는 거야. 됐니? 자, 봐. 바닥면의 마찰은 무시해.
됐니? 마찰은 무시해. 저 마찰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마찰이 없는 거야. 그러면 움직인 놈 전체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야? 움직인 놈 전체 질량은 5kg이지. 근데 전체 받는 힘은 얼마야? 15N이지. 그러면 뭐는 나와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힘을 받는 모든 물체는 그 질량에 대하여 뭐가 변할 것이다? 속도가 변한다. F는 ma. 일단 기본적으로 F는 ma가 기본적인 문제지. 됐니? 모든 물리학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나 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5kg이고 됐니? 힘은 얼마야? 15N이고 그럼 가속도는 얼마야? 3이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뭐 아주적인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얘가 3m/s고 얘도 3m/s니까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힘을 분해해 보겠다는 거야. 자, 간다. 자, 잘 봐야 돼. A가 받은 힘은 15N이야. 분명히 A가 힘을 받은 거지 B는 힘을 안 받았지. A가 받은 힘은 15N이지. 근데 이 A가 사용한 알짜 힘은 얼마야? A만의 알짜 힘 FA는 M 2kg A 3m/s의 제곱. 이 3은 6N이야.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A만 따로 독립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A만 따로 독립적으로 생각해 보면 A야 2kg짜리고 얘는 이쪽에서 15N의 힘을 받은 거야. 15N의 힘을 받은 거라고. 근데 자기가 사용한 힘은 몇 N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사용한 힘은 6N밖에 안 되는 거야. 15N 받아서 6N 지 거지. 몇 N이 B는데 지금? 9N이 B지. 그게 어디로 갔냐라는 거야. 됐니? 어디로 갔어? 잘 봐야지. B한테 간 거야. 여기서 쓰는 거야. B는 9N의 알짜 힘을 썼어. MA. 그게 어디서 왔어? 잘 봐야지. A가 B에 작용한 거잖아. 이건 작용이야. 왜 작용이야? 측정 가능한 것이 작용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어때? B는 3, 3은 9N. 9N 측정 가능한 거잖아. 왜? 3kg짜리가 가속도 3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작용이 A가, 그래서 그냥 쓸게. 9N의 작용이 일어난 거라고. A가 뭘 가한 거야? B한테. 그럼 반작용 어떻게 돼야 돼? A가, 여기 쓸까? A가 B에 작용한 힘이 작용이라 그랬으니까 반작용 어떻게 해야 돼? B가 A에게 작용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B가 A한테 힘을 준 게 있단 말이야. 얼마로? 9N. 이게 B가 가한 힘이야. 그리고 이 힘이 얼마야? 9N. 반작용. 그래서 얘는 15N 받았어.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는데 왼쪽에서 9N으로 밀었으니 나에게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밖에 안 나와? 6N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반작용적인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야 설명이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B가 A에 묻는 힘. 아니, B가 A한테 주는 힘을 물어보면 A가 B한테 주는 힘을 구해도 똑같은 힘의 크기가 돼야 되겠죠.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뭐 하면 되는 거야? 반대이면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으로 문제를 내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하나만 더 할게. 그럼 여기 삐삐삐삐삐삐. 그러면 여기 뭐 그럴 건 없는데 여기도 하자. 그래서 B는 A로부터 얼마를 받는 거야? 9N의 힘을 받는 거야. 9N. 찾겠어? 작용, 반작용? 요 사이에서 작용, 반작용적인 힘이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 있는 거야? 잘 봐. B에 중력 말고. 여기 있네. A가 B에 작용하는 힘. A가 어딨어? A가 어딨어? 이거. A가 B에 작용하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 이건 구해볼 필요도 없어. 서로 평형을 이룬다. 말이 찾는가? 이 문제는 평형이란 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평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물체에 작용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A가 B에 작용한 거고 얘는 B가 A에 작용하는 거야. A가 B에 작용하는 힘, B가 A에 작용하는 힘.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이겠어. 이해돼? 지금 선생님 말? 이 힘의 평형은 어떻게 돼야 돼? 힘의 평형은 같은 물체에 작용해야 돼. 됐니? 작용과 반작용은 힘의 평형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작용과 반작용은 힘의 평형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어요? 계산해. 조금만 바빠서 하나 더. 요거. 자, 봐. 요거. 정말 중요한 거야. 다 풀진 않을게. 자, 봐. 중력의 크기를 구하래. 중력은 어떻게 구하면 돼? 중력 가속도가 있지. 자, 중력의 다른 표현이 뭐지? 무게. 중력의 다른 말이 뭐야? 중력의 다른 말이 뭐야? 무게. 중력의 다른 말이 무게야. 중력의 다른 말이 무게야. 자, 중력의 다른 말을 작용, 반작용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야. 됐니? 자, 쓸게. 지구가 뭐를? 물체를. 됐니? 자, 봐. 중력의 반작용 써봐. 지구가 물체를. 반작용 뭐야? 물체가 지구를. 이러면 되잖아. 아주 간단한 거야. 알겠니? 지구가 물체를, 물체가 지구를. 그 크기를 쓰래? 그냥 중력 쓰면 되겠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이, 너무 간단해서. 알짜임의 크기 얼마야? 이 물체 알짜임의 크기. 물체 움직여, 안 움직여? 정지돼 있잖아. 정지된 물체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 값은 얼마야? 정지된 물체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 값은 얼마야? 0. 알겠니? 정지된 모든 물체는 속도가 변하지 않죠? 얘가 받는 알짜임은 0이야. 여기까지만 할게. 됐니? 책상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의 크기. 책상이 물체를 떠받드는 크기. 다음에 책상이 물체를 떠받든데 요거 이름 알아야 돼. 책상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 얘 이름 뭐란다 그랬지 아까? 수직항력. 면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을 뭐라 한다고? 책상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 됐니? 이걸 뭐 한다고? 수직항력. 수직항력. 이 수직항력은 얼마야? 잘 봐. 아까도 했지. 수직항력과 중력과 힘의 평형이야. 이름을 쓴다. 중력. 지구가 물체를. 수직항력 뭐야? 면이 물체를 떠받들었잖아. 그러니까 중력, 물체를 당겼어. 수직항력, 책상이 물체를 떠받들였어.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 가자. 그래서 힘의 평형을 쓰래. 물체에 받는 힘의 평형. 정말 중요한 말이야. 중력과 수직항력이 평형인 거야. 중력과 수직항력이 같은 물체에 작용하니까. 됐어요? 이 떠받드는 힘과 작용, 반작용 관계. 봐. 다 하고 있네. 떠받드는 힘 뭐야? 책상이 물체를. 그럼 그 반작용 뭐야? 물체가 책상을. 알겠니? 내가 너를, 너는 나를. A가 B를, B는 A를. 됐니? 떠받드는 힘. 뭐라고? 책상이 물체를 떠받들었지. 반작용 뭐야? 물체가 책상을 누르겠지 뭐. 작용과 반작용 이해됐죠? 해야 돼. 작용과 반작용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는 극히 드물어요. 거의 안 나온다고 봐. 여기도 지금 운동의 제3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뭐 이런 걸 해. 운동의 제3법칙에 대한 작용 힘이야. 작용, 반작용 힘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크기,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힘의 방향이 반대야. 여기까지는 맞지만 합력을 낼 수는 없어야 된다.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하지만 가속도가 같아? 안 돼. 힘이 같으려면, 힘은 같지만 가속도가 같으려면 F는 MA여야 되니까 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힘이 같다고 가속도가 같지는 않단 말이야. 왜 그러겠어? 질량이 다른데 뭘. 알겠어요? 질량이 다르겠죠? 그래서 안 돼.
작용과 반작용 됐니? 작용, 반작용 어땠어? 이거였지? 안 된다 그랬지?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에게 서로 작용하는 힘이다. 그렇지? 작용, 반작용 두 물체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너는 나에게. 알겠니? 그래서 서로에게 작용하는 거야. 알겠어요? 각각 다른 물체에 작용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넘어갈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는 나중에 풉시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어서. 자, 다음 단원님 너 바로 갈 거야.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